여보, 진정해. 여보, 천천히 가는 거야. 여보, 천천히. 아내가 사고 내가 쓴다. 남자의 길 남자주부입니다. 길에서 테슬라를 보기만 했지 실제로 테슬라를 이용하거나 지인의 차를 타려고 하면 문 열고 타는 것부터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모델 Y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보, 잘 보고 모르겠으면 또 봐. 우선 문을 여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문 여는 방법. 테슬라 모델 Y의 문은 전통적인 자동차 손잡이가 없습니다. 대신 문 표면에 손잡이 모양의 색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두꺼운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손잡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당기면 문이 열립니다. 물론 문이 잠겨 있다면 잠금을 해제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테슬라 키는 처음에 제공하는 키카드, 스마트폰의 테슬라 앱, 키팝 등을 필요에 따라 차량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앱과 키팝은 차량 손잡이를 누르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됩니다. 키카드는 터치식으로 운전석 쪽 앞뒤 창문 사이에 가져다 대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대부분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키카드를 사용해 문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키카드는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평소에는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차량을 잠시 맡기거나 발렛 파킹을 이용할 때는 키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내부에서 문 여는 방법. 내부 문 손잡이에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살짝 내려오고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시동 거는 방법. 자, 탑승을 했으면 시동을 걸어야겠죠? 테슬라는 시동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키를 돌릴 필요도 없고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테슬라 앱이나 키팝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당장 주행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솔 박스 앞과 컵홀더 사이 공간에 키카드를 올려놓아야만 주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프로필 등록. 테슬라는 운전자에 따라 설정을 개별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운전을 시작하기 전 운전자 프로필을 등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등록 방법은 화면 상단의 사람 모양 아이콘이나 그 옆에 표시된 사용자명 또는 이지 엔트리를 터치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왼쪽 하단의 차량 모양 아이콘인 컨트롤을 터치하고 상단의 사람 모양이나 사용자명 또는 이지 엔트리를 터치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운전자 추가를 선택하고 원하는 이름을 입력한 후 프로필 생성을 누르면 끝입니다. 시트 조절 방법.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시트 포지션으로 조절해야 하겠죠? 테슬라 모델 Y의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는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운전자 프로필마다 운전석의 시트 포지션을 저장해 놓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트를 조절하려면 시트 옆에 있는 버튼을 움직이면 됩니다.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여 시트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조절을 마친 후에는 화면에 표시된 저장을 눌러야 설정이 저장됩니다.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복구를 선택하여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위치 조절 방법. 모델 Y는 스티어링 휠, 즉 핸들의 위치도 개인의 선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차량 모양 아이콘인 컨트롤을 선택하고 화면 중앙에 위치한 스티어링 휠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핸들 좌측에 있는 스크롤 버튼을 사용하여 핸들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위, 아래, 그리고 앞, 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위치를 찾았다면 저장을 눌러 설정을 저장해주세요. 사이드 미러 조절 방법. 테슬라 모델 Y의 사이드 미러 조절은 역시 왼쪽 하단의 컨트롤을 선택하고 화면 중간에 위치한 사이드 미러를 터치합니다. 그런 다음 화면에 표시된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맞게 조절합니다. 조절은 핸들 좌측의 스크롤 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고 조절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눌러 설정을 저장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미국 법규에 따라 좌측과 우측 사이드 미러의 곡률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야 합니다. 오른쪽 미러는 넓은 시야를 제공하며 우리나라 차량과 유사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왼쪽 미러는 좁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사이드 미러를 조절해주세요. 그 외에도 미러 자동 접힘, 조도 조절 기능이나 주차 시 미러 각도가 밑으로 내려가는 미러 각도 자동 조절 기능과 같은 설정은 필요에 따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외 설정, 이제 주행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바로 주행을 시작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왕이면 나머지 설정들도 주행 전에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설정은 왼쪽 하단의 자동차 아이콘인 컨트롤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컨트롤 화면에서는 라이트, 와이퍼, 사이드 미러, 글로브 박스 등과 관련된 차량 하드웨어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와이퍼와 라이트는 오토파일럿 작동 시 자동으로 변경되는데 오토파일럿 실행 중 임의로 변경하면 오토파일럿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오토파일럿이 작동되는 동안은 자동 설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화면 밑쪽에 있는 화면 밝기도 자동으로 설정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페달 및 스티어링은 주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페이지입니다. 가속과 스티어링 모드는 기호에 따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지 모드는 특히 중요하며 개인에게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정지 모드에는 크립, 롤, 홀드 옵션이 있습니다. 크립 모드는 일반적인 내연 기관과 유사하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앞으로 굴러갑니다. 홀드 모드는 회생제동을 최대로 활용하여 주행 중에 엑셀을 떼면 속도가 줄어들어 정지하게 됩니다. 잠깐! 회생제동은 엑셀에서 발을 떼면 모터의 저항을 이용하여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롤 모드는 크립과 홀드의 중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회생 제동은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홀드 모드로 주행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응하면 내연차 주행보다 훨씬 편리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을 통해 브레이크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오프로드 어시스트와 슬립 스타트는 필요시 사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 충전 페이지에서는 충전과 관련된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 모양 내부의 충전선을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목표 충전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하여 80% 정도로 충전하는 것을 권장하며 장거리 주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로 변경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 목표량은 충전 중 테슬라 앱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충전 포트 열기는 화면을 누를 필요 없이 차량 외부 충전 포트를 꾹 누르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나머지 충전 전류와 출발 예약은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네 번째, 오토파일럿 페이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관련된 설정을 조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테슬라를 제대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 페이지의 설정은 꼭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오토스티어는 주행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으로 필수 설정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일명 노아는 EAP나 FSD를 구매하여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고속도로와 고속가도로 주행 중 차선을 자동으로 변경해 주거나 경로에 위치한 진출로를 자동으로 나가는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EAP나 FSD를 구매하셨다면 설정해 주시고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설정으로 들어가 세부 설정을 꼭 완료해 주세요. 세부 설정에서는 주행 때마다 활성화, 속도 기반 차선 변경, 차선 변경 전 승인 대기, 차선 변경 알림 등의 옵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차선 변경 전 승인 대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오를 선택할 경우 노아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주행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합니다. 얘를 선택하면 주행 중 차선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화면에 차선 변경 승인 안내가 나타나며 깜빡이를 작동, 즉 승인해야만 차선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안전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량 호출도 EAP나 FSD를 구매한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저는 테슬라에서 가장 편리한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하고 차량 호출 설정에 들어가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설정을 완료해 주세요. 이렇게 설정하면 주차나 출차 시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들어가게 조작할 수 있는 차량 호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멀리 떨어진 차량을 소환할 수 있는 스마트 호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 모드는 차량에서 내렸을 때 차량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살짝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호출 기능을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배터리 소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속도 설정은 오토파일럿을 실행할 때 시작 속도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속도 제한으로 설정하면 오토파일럿이 도로의 제한 속도에 맞춰 작동하게 됩니다. 저속에서 갑자기 고속으로 변경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현재 속도로 설정한 후 필요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추천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아래로 스크롤하면 자동 사각지대 카메라가 있는데 이 기능은 깜빡이를 켜면 해당 방향의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어 좁은 왼쪽 시야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머지는 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전을 위하여 사각지대 충돌 경고음,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회피, 긴급 차선 이탈 회피, 자동 긴급 제동, 장애물 감지 가속,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 경고음을 모두 활성화해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잠금 장치 페이지에서는 키를 등록하고 삭제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있는 유저에게 꼭 필요한 어린이 보호 잠금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서 멀어질 경우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워크 어웨이 도어 잠금 기능도 꼭 활성화해 주세요. 추가로 잠금 확인과 잠금 시 윈도우 닫기도 함께 활성화하면 완벽합니다. 여섯 번째, 라이트 페이지에서는 자동 방향 지시 등을 자동 취소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차선 변경 후 깜빡이가 자동으로 취소되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7번째, 디스플레이 페이지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화면 표시, 밝기, 언어, 시간 형식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주행거리계는 주행거리, 에너지 소모량, 평균 에너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나 마지막 충전 이후의 거리와 연비를 확인하거나 트립마다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내비게이션 페이지는 선호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볼륨, 자동 내비게이션, 트립 플래너, 온라인에서 경로 탐색, 무료 도로 우선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안전 페이지에서는 테슬라의 블랙박스 기능 감시 모드와 관련된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설정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모바일 액세스 허용입니다. 테슬라는 앱을 통하여 차량을 조작하기 때문에 활성화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설정, 속도 제한 설정, 실내 과열 방지 등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알람과 주차 보조 장치 경고음은 꼭 활성화하기를 추천드리고,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유저에게 좋은 기능인 주행 모드는 활성화 시 경고음 볼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킹 브레이크는 하차 시 자동으로 체결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11번째, 차량 정비 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거나 테슬라 코리아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정, 보정 등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차량 정비 페이지 항목 중 유일하게 세차 모드는 자주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세차 모드를 활성화하면 세차 중에 작동되지 않아야 하는 기능들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또한 자동 세차를 할 때 프리롤 모드를 활성화하면 기어가 중립으로 변경되며 자동 세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립 주차가 필요한 경우 견인 모드를 활성화하면 기어가 중립으로 변경되므로 평평한 곳에서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중립이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와이퍼 정비 모드도 차량 정비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드를 실행하면 와이퍼가 약간 올라와서 와이퍼 교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소프트웨어 페이지에서는 차량의 이름, 총 주행거리, 차대 번호, 향상된 오토파일럿 결제 여부, 테슬라의 셀룰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결제 여부, 소프트웨어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업데이트를 위한 다운로드도 할 수 있으며 업데이트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페이지에서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항목들이 표시됩니다. 저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사용하는 렌트카를 이용하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일반 차량에서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항목들이 표시될 것입니다. 주행 설정을 완료했다면 이제 출발해 볼까요? 주행을 위하여 핸들 오른쪽에 위치한 스틱을 사용해 기어를 조작합니다. 기어를 변경하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오른쪽 스틱을 가장 아래로 내리면 전진, 가장 위로 올리면 후진, 가운데는 중립입니다. 그리고 주차는 스틱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중립 기어의 경우 스틱을 살짝 올리거나 내리면 변경할 수 있지만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잘 조절하지 못하면 전진 또는 후진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 힘들면 전진 상태에서 스틱을 살짝 위로 올리고 있으면 중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는 유저들이 은근 많습니다. 사실 중립 기어는 세차나 중립 주차 이외에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자율주행, 즉 오토파일럿은 오른쪽 스틱을 2번 내리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왼쪽 상단 속도 옆에 회색 숫자로 현재 속도가 표시되고, 기어 표시 옆에 핸들 모양의 아이콘이 생긴 상태에서 따닥 스틱을 빠르게 아래로 2번 내려주면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됩니다. 핸들 모양이 생기지 않고 회색으로 현재 속도만 표시된 상태에서 스틱을 한 번만 아래로 내리면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되니 참고해주세요. 오토파일럿 속도 조절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른쪽 스크롤을 돌려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돌리면 숫자가 일씩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빠르게 돌리면 5단위로 증가하니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화면의 빨간 원 안에 숫자로 표기된 도로의 제한 속도를 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토파일럿의 속도가 도로의 제한 속도로 바뀝니다. 오토파일럿을 종료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 스틱을 한번 위로 올리거나 P 버튼을 누르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오토파일럿이 종료됩니다.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도 왼쪽 하단에 핸들과 도로가 함께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노아를 활성화하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진으로 기어를 변경하고 바닥에 있는 오른쪽 페달을 밟으면 주행할 수 있습니다. 왼쪽 페달은 브레이크인 것 알고 계시겠죠? 왼쪽 스틱은 깜빡이 조절에 사용됩니다. 끝에 있는 버튼을 짧게 누르면 와이퍼가 한번 작동하고 길게 누르면 워셔액을 분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깜빡이를 켜놓은 상태에서 종종 꺼지지 않아서 끄려고 반대 방향으로 조작하면 반대 방향이 깜빡이가 켜지고 다시 올리거나 내리면 깜빡이 방향이 바뀌는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깜빡이를 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은 방향으로 스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테슬라 모델 Y의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테슬라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모르겠으면 다시 돌려봐. 쿠키.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탈출을 해야 할 때는 앞좌석 창문 조절 버튼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당기면 됩니다. 당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